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와 9월 캐나다 순방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윤 대통령은 향후 60년간 양국이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과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방혁신과학경제개발부, 천연자원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루도 총리는 양국 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며 캐나다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 트루도 총리는 대북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도 밝힌 트루도 총리는 그러나 인권과 다른 문제에선 때때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상황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 양국은 청년 교류 MOU를 체결해 워킹 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30세이던 연령을 35세로 또 근로시간 제한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43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가진 데 이어 4시 20분부터 65분 동안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한국전 캐나다 참전용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 한인사회 기여 등을 전한 트루도 총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대한 시기에 한국과 캐나다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CBC는 트루도 총리가 성평등을 강조하는 캐나다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성별 할당제 폐지와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 캐나다의 $10 어린이집 정책과 성평등 구조, 가족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가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에글링턴 경전철 개통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곳의 건설을 맡고 있는 컨소시엄 CTS가 메트로링스와 온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TS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 토론토 교통위원회 TTC가 프로젝트 청사진과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주정부 교통당국의 무책임한 접근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메트로링스는 CTS 측이 건설 지연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는 목요일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는데 돌연 월요일 밤 소송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완료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CTS가 오로지 추가 자금과 기간 연장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메트로링스는 지적했습니다. CTS가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메트로링스와 온주정부가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T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하철 완공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도 완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CTS가 다시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지적입니다. 메트로링스는 이번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은 CTS가 책임져야 한다며 약속대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2020년 완공, 2021년 9월 개통을 목표로 2011년 착공을 시작했지만 1년 후로 다시 올해 초로 밀린 개통은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지연 소식이 알려지자 CP철로와 CN타워, 407 고속도로를 비교하며 이들도 경전철보다는 크게 빨랐다고 꼬집었습니다.
계란 가격이 또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계란 생산 공급업체 중 하나인 범브레 농장은 12개들이 가격을 4센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에 10센트 올린 데 이어 3개월 만으로 범브레 측은 포장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인상 당시에는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 증가가 이유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식료품점 납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또 식당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독립식료품연합은 계란이 식탁의 주요 품목인 만큼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1년 새 무려 17%나 상승했습니다. 3월 기준 12개들이 평균 계란 가격은 4달러 45센트로 2020년 4월 3달러 71센트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계란 가격은 지난해 9월 4달러 68센트까지 치솟 기도했으나 올 들어서는 평균 4달러 40센트에서 4달러 50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우유 가격이 8.4%와 2.5%씩 두 차례 오른 바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웹사이트에서 시판 중인 피임약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이라며 복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닥터 푸자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모닝 피임약은 효과가 없거나 만료됐고 리콜 대상이거나 승인된 제품의 복제품일 수 있다며 특히 위험한 첨가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서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 역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웹사이트와 왓츠앱을 통해 팔렸다며 이곳에선 의약품을 사서도 또 이미 구매한 약물을 복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처방전 약물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약국에서만 구입하고 사이트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함유된 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부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 12일 수업이 끝난 저녁 온타리오주 토론토 생클레어 에비뉴 웨스트와 오크우드 에비뉴에 있는 롤린스톤 커뮤니티 스쿨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다가온 개 한 마리가 갑자기 한 아이의 얼굴을 물어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아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애완견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 있던 어른 중 아무도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 두렵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칙상 교내에 애완견은 허용되지 않지만 방과 후나 주말이면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들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곳이 학교 소유지다 보니 조례 담당관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목줄이 없는 개를 보게 되면 각별히 더 주의하고 개들이 공격성을 보이면 천천히 물러나 그 자리에서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한 교육위원은 애완견주가 모를 수 있다며 목줄 규칙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난 애완견을 위한 녹지 공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어제 욕데일 쇼핑몰에서 권총을 소지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더프리 스트리트과 하이웨이 401 인근에 있는 욕데일몰 내부 루이비통 매장 인근에서 총기 든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흑인 남성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장전된 총기를 회수한 뒤 조사 중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스카보로의 클리프사이드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범행 당시 찢어진 밝은색 청바지와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20에서 30대 백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책로 수풀에 숨어있던 용의자는 일요일 낮 1시쯤 산책을 하던 여성에게 갑자기 나타나 성추행했으며 다음 날 아침 같은 지역에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불편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닷속에 떨어져 있던 결혼 반지가 주인에게 되돌아간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멕시코로 떠난 엘버타주의 키스와 캐런 브렛 커플은 어느 날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 바다 밑에서 반지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결혼 날짜와 이름을 확인한 브렛 커플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사진과 함께 주인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20만여 명이 게시글을 공유했는데 반지 디자인에서 이탈리아인임을 추측한 네티즌이 게시글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이후 여러 명의 도움으로 결혼 반지가 주인을 되찾게 됐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반지의 주인 리시아 씨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인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브렛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세상엔 아직도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